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결혼식과 관련된 그림과 샤갈의 결혼을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그림은 콘스탄틴 마kov스키 작품으로 17세기 귀족 결혼식 피로연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7세기만 해도 신랑과 신부, 손님들이 모두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듯 신부가 고개를 수그렸고 신랑은 그런 신부를 다독이고 있네요. 이 그림에서는 또한 17세기 귀족 음식 문화의 사치스러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 요리로 등장한 새 요리는 귀족의 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새를 요리한 후 다시 깃털을 꽂아 장식하여 식탁의 호화로움을 더했습니다. 아무나 사냥을 할 수 없었기에 새를 사냥할 수 있는 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창금 목록을 확인하는 신랑 측과 신부 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드레스를 내보이고 있고 신랑 측 집사가 직접 지창금 목록을 들고 항목을 짚어가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녀는 트렁크에 여러 혼수품을 챙기고 있으며 문 앞에서 신랑 측의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신부에게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신부의 친구로 보이는 여인이 신부를 위로하듯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아주고 있군요. 신부의 지창금과 손수는 러시아의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그림은 그런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서늘한 푸른빛이 그리워지면 트레자코프 갤러리 현대관에 샤갈의 그림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 배우는 인터뷰에서 무엇이 슬프냐는 질문에 모든 지나가는 것들이 슬프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남아 떠오르곤 합니다. 지나가는 것들도 슬프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더 좋아집니다. 샤갈은 1887년 러시아 비테프스크의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나 1985년 프랑스 셀폴드 방스에서 죽었으니 2년이 빠지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93세로 죽은 피카소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아마도 그는 남들보다 무엇을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도 더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그림을 보면 왠지 그리움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아련한 향수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마음은 현재와 과거, 여기와 저기, 현실과 환상,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시간 속 어딘가를 샤갈 그림의 주인공처럼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고골의 장편소설 죽은 농노의 사파를 동펀화로 그렸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습니다. 샤갈은 1923년부터 1927년까지 죽은 농노의 96장의 판화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인물들의 모습은 고골의 작품 속 인물들처럼 마치 한 부분이 가장된 커리커처를 보는 듯 합니다. 인물들은 일그러지고 아름답지 않고 돋보기 속의 대상처럼 가장되었지만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샤갈의 인생에서는 20세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경험했고 러시아 내전을 겪었고 제1, 2차 세계대전의 회오리에 휘말려 독일, 프랑스 등을 떠돌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죠. 그러다가 결국은 프랑스에 정착했습니다. 샤갈은 공식적으로는 2번 결혼했었죠. 영원한 뮤즈라고 불렸던 벨라 로젠펠트와 1915년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 외동딸 이다를 낳습니다. 1944년 57살 되었을 때 벨라가 죽자 한동안 샤갈은 붓을 들지 못했다고 하죠. 샤갈은 벨라가 죽은 후 1945년 58세 때에 30세의 버지니아 해거드를 만나 동거하게 됩니다. 결혼은 하지 않은 채 외아들 데이비드 맥리를 낳았고 7년 후에 헤어지죠. 버지니아 해거드는 샤갈과 헤어지면서 샤갈이 선물했던 18점의 그림들도 모두 놓아놓고 그림 2점과 아들만 데려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샤갈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데이비드 맥닐은 프랑스에서 가수와 작곡가로 활동하였습니다. 버지니아 해거드는 1986년 샤갈과의 내삼, 풍요의 7년이라는 회상록을 써서 샤갈의 개성과 삶의 한 단면들을 밝혀주었죠. 샤갈의 딸 이다는 혼자 지내는 샤갈을 위해 발렌티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샤갈은 1952년 곧바로 발렌티나와 재혼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로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이죠. 샤갈은 초현실주의자 표현주의의 대가였고 마티스와 더불어 20세기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에꼴드 파리의 대표 화가이자 시인, 음악가, 디자이너, 무대장치가,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에 대한 수식어는 너무 많아 부담스러울 정도죠. 샤갈은 1918년 결혼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샤갈은 신랑 신부의 머리 위에 천사를 그려 넣었고 뒷배경으로 불 켜진 창문이 있는 농가를 그렸습니다. 창문 안에는 피로연을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람이 그림자처럼 쓸쓸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붉은색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띤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차가운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빛과 검정빛이 강조된 것이 서늘한 느낌을 줘서 결혼이란 이미지가 주는 따뜻한 환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샤갈이 푸른색과 보라색을 자주 썼던 러시아 화가 부르베를 좋아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앉아있는 악마라는 부르베르 작품입니다. 샤갈이 심적으로 동조했던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의 결혼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요? 아님 러시아의 전통 홀레복의 붉은 빛을 천사로 표현한 것일까요? 신랑 신부 머리 위에 천사를 그려넣음으로써 이 결혼을 하늘의 천사가 맺어준 것으로 합리화시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샤갈의 인생에서 까지미르 말리비치와의 인연도 흥미롭습니다. 1918년 샤갈은 고향 비첵스크에서 미술학교를 세우고 리시츠키와 말레비치를 초빙해서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1919년 그들과의 의견 충돌로 학교를 사임하고 모스크바로 떠나게 되죠. 그림 속의 인물처럼 간결한 이미지를 왜 하필 신부의 얼굴에 그려넣었을까요? 결혼이란 한 남자의 아내로 낙인 찍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 신부의 마음속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죠.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반면 신부는 약간 측면으로 얼굴을 돌려 신랑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랑을 마주 바라보지 못하는 수줍은 신부를 나타낸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들은 결혼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갈등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면의 혼란을 나타낸 것일까요? 마치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또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를 천사는 눈을 꼭 감고 입을 다문 채 신랑의 머리와 함께 끌어안고 있습니다. 샤갈은 지나치게 맑은 눈을 가진 곱슬머리였다고 하죠. 그는 자신과 벨라를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1915년에 이미 결혼했던 샤갈과 벨라를 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아뜰리에에 있는 샤갈과 아내 벨라를 찍은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결혼에 대해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만남에 대해 진정으로 기도해온 사람, 가끔은 나무를 껴안고 나무가 되는 사람, 나뭇가지들이 밤마다 별들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고단한 별들이 잠시 쉬어가도록 가슴에 단추를 열어주는 사람, 가끔은 전기불을 끄고 촛불 아래서 한 권의 시집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말이죠. 또한 책갈피 속에 노란 은행잎 한 장쯤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사람, 밤이 오면 땅의 벌레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밤이 깊으면 가끔은 사랑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일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신부는 이 시에서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며 결혼도 때로는 외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러시아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